수능특강 영어 6강입니다. 6강. 주제 유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 판단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제라고 하는 건 얘들아 항상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제는 소재 플러스 흐름이에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있느냐를 판단을 하시면 되고 정답을 고를 때도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어떤 소재를 가졌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다시피 핵심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에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전부예요. 사실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 지문도 짧네요. 자, 볼게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the practice of permitting aliens to vote까지가 주어져.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니까? 주어져. 아, 미친. couldbe라고 하는 게 동사죠. 앞에가 다 주어고요. The practice of permitting aliens to vote. 자, permit라고 하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고요. alien, 외지인들, 한마디로 외국인들입니다. 그렇죠? 외국인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could be seen as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양립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양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With the idea of exclusionary citizenship, 배타적 시민권인가요? 그죠? 이 배타적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과 양립 가능한데, but 근데 that is a hard balance to maintain.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균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을까?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뭐 hard balance라고 보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 입장에서 뭐 제 의견은 뭐 상관없습니다. 자, if 만약에 the vote of all rights, 모든 권리들 중에 투표권이라고 하는 게 is in the hands of non-citizens, 비시민에게, 그렇죠? 비시민의 손에 있다면, 한마디로 시민이 아닌 사람들의 손에 있다면, why should they not count as a citizen? 한마디로 왜 여기서 non-citizen 하면 누구야? 외국인이잖아. 외국인에게 손에 있다면 그러면 걔네들은 왜 시민이라고 고려하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거죠. 왜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되는 걸까? And the entire distinction, 어떠한 구분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 구분, 뭐 거주민들에 대한 이 alien과 citizen 사이에서의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게 be abandoned, 어떻게? 금지되어야 되지 않는가? 폐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얘의 입장에선 그거야. 아니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부여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갖는 거는 참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권리, 우리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비시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행사를 한다라는 건 당연하게도 그 외국인과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구분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And that something like this thoughts, 이런 사고와 같은 것이 probably lay behind the disappearance of alien voting, 뭐 외국인 투표에 대한 어떤 거 사라짐, 한마디로 이 폐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외국인 투표에 대한 폐지의 뒷배경에 있는데요. With universal adult citizen suffrage,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1920년도 이후에 보편적인 이런 성인 시민에게 이루어지는 보통 선거권, 이 보통 선거권과 함께 the only way to maintain an exclusionary kind of citizenship, 이런 배타적 시민권에 대한 을 유지하는 방법이 was to restrict, 규제하는 거란 말이죠. 제한하는 거란 말이야. 뭐를 제한하는 거야? The vote to citizens and non-residents. 뭐가?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투표권에게 제한되고 규제해주는 거지 거주민들한테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라는 거죠. 한마디로 1920년대 이후에 있었던 이 보통시민권의 그 근거로 우리는 시민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거다. 뭐가 아니라? 거주민들에게 아니라 라는 거죠. But 그러나 이랬어. 그러나 한번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no theory of active democracy can countenance this distinction. 자, 항상 문장 맨 앞에 no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적극적 민주주의의 이론에 따르면 그 적극적 민주주의는 can countenance 뭐 하지 않아요?
관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관용할 수가 없어. 뭐를? 이러한 구별을요. 한마디로 여기서의 구별은 뭐야? 시민과 비시민에 대한 구별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시민과 비시민을 똑같이 보겠다는 거야. 시민과 거주민을 똑같이 보겠고 시민과 외국인을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law concerning our common life,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법들이, 자, ing인 현재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우리의 현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 must be made, 만들어져야 돼. by all those who are taking part in it.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 그럼 여기서의 who는 당연하게도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그것 안에.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common life, 우리의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라 비시민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하게도 그 법은 제정이 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이야. And 그리고 residence, 거주라고 하는 거는 is the only convincing test, 어떠한 확실한 어떤 검증 테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of whether someone is taking part, 그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convincing test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스탠다드로 봐도 된단 말이야. 기준 자체가 됐다라는 거야. 거주가. 그러면 as is understood almost universally when it comes to, 일단 보편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when it comes to 무엇과 관련하여, 무엇에 관하여, 뭐와 관해서 questions about which citizen should have a voice in local government, 지역 정부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마디로 어떤 시민이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자, which라고 하는 거 의문사가 citizen 주어고 should have 동사야.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뭐라고 불러?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간접 의문문은 무슨 취급하니? 명사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 지역 정부의 목소리를 가지냐. 다시 말해서 have a voice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떤 게 있는 거야? 투표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심에 관하여 그렇다는 거야. 그럼 얘에 대한 주제 자체를 우리가 소재만 판단을 해보자. 일단 투표권, 시민, 그리고 거주민, 요런 중심 소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흐름은 어떻게 봐야 돼? 흐름은 이 시민과 거주민에 대한 이 기준이 어떻게 잡힐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얘가 주제 아닐까? 뭐를 위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투표권을 위해서. 얘가 주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제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적극적 민주주의의 투표권 기준 논쟁, 시민권이냐 거주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은 거주에 대한 게 핵심이다, 시민권이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야. 논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디베이트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이해됐을까요? 얘도 하이라이트를 빠르게 쳐보시면 첫 번째로는 외국인에게, 얘가 포인트지.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자고. The practice of permitting aliens to vote라고 하는 게 중심 소재가 될 수 있고, 그게 배타적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배타적 시민권은 사실상 hard balance다. 그죠? 그러면은 비시민에게 주어진다면 왜 구분을 짓겠냐? 왜 시민이라고 고려를 안 하고 왜 구분이 있겠냐? 왜 폐지가 안 되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어떤 근거 때문이야? 외국인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폐지 자체는 1920년도에 있었던 보통선거권에 대한 얘기였다. 그 보통선거권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시민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지 거주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표를 폐지했지만 적극적 민주주의에 따르면은 그러한 구분, 디스팅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대했다. 당연하게도 거기에 있는 거는 뭐가? 레지던스라고 하는 게 주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을까요? 뭐에 대해서? When it comes to, 요거를 잘 볼래? 맨 마지막에 있네. When it comes to라고 하는 무엇에 관하여라고 하는 건 얘들아 소재를 이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지역 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이 어떤 시민이냐, 한마디로 그냥 시민이냐 비시민이냐, 요거를 얘기해 주는 게 핵심이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설을 마치겠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뭐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아우, 글씨가 안 보이네. 자, 6강의 2번입니다. 오늘 진짜 7강까지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수업이 지금 2시간 반 남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 6강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2번입니다. When people are asked, 잘 들어봐. ask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4형식 동사야. 맞니? 간접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가 사라지고 직접 목적어가 what이 나와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직접 목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what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의문사고요. Any paintings hanging on the gallery wall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 means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 조금 길지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뭐?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무슨 취급을 한다? 명사 취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명사니까 목적어로 쓴 게 맞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뭘 물어봤냐면 갤러리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ing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니까 뭐랑 뭐 생략?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 비동사가 생략? 갤러리 월에 걸려있는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no matter how, 얘들아 no matter how 체크해볼까? no matter how면은 우리는 복합관계 부사로서 우리는 however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 컴마가 찍혀 있지가 않고 그냥 however라고 들어간다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무리 strange it might appear 그게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as is the case 어떻게? 뭐뭐의 경우도 그렇듯 with most abstract expressionist painting 추상 표현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게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tend to find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찾는 경향이 있어. 뭐를요?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대. 그것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Because where? It is located in a gallery. 갤러리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거야. 우리는 사실 첫 번째 문장에서 굉장한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 갤러리에 있는 그림이 갤러리에 있는 그림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어. 그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의미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왜? 로케이티드 됐기 때문에 어디에? 갤러리에. 한마디로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겠지. 갤러리 그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게 지니는 의미 자체는 그 갤러리에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 컨시를 생각해 봅시다. 뭐를요? 소다캔을요. 이 소다캔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소다캔이냐면 found라고 하는 거면 지금 동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꾸며주고 얘가 pp야. 그럼 pp면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줬으니까 뭐랑 뭐가 생략?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고 잘 들어봐. found라고 하는 이 find의 원형은 found의 원형은 find인데 find가 오형식으로 쓰여 오형식으로 쓰여 있을 때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부호가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근데 found 뒤에 thrown away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pp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수동이 되어서 목적어가 사라졌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목적격 부호의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그럼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뭡니까? 분사라고 하는 건 품사는 형용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해준다와 무슨 역할을 해줘? 보어 역할을 해줘. 그래서 이 문장에서 두 개의 pp가 나왔어. 첫 번째 found라고 하는 얘는 앞에 있는 sodacan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thrown away라고 하는 거는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해줬던 pp였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만약에 모르겠으면 다시 한 번 더 지금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앞으로 넘어와서 다시 들어봐봐. 알겠죠? 버려진 채로 발견된 소다캔인 거죠. 어디에? 거리에. 얘들아 생각해봐. 첫 번째로는 갤러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는데 갤러리와 도시 거리에 있는 것들에 대한 비교를 해주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에 따라?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거든. 이해됐을까? 됐죠? 자, if 만약에 we are to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친다면 우연히 보다 come across는 우연히 보다 뭐를?
this item을 on the street, 거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우연히 본다면 with no doubt view.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었는데 view A에서 B예요. 자, view라고 하는 거를 동의어들은 많이 볼 수 있어. see, consider, regard. 또 뭐가 있을까? 여기다 뭐 deem 이 정도? 그것을 소다캔이라고 하는 거 a piece of garbage or rubbish 쓰레기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길거리에 깡통이 놓여져 있으면 당연히 그건 쓰레기란 말이야. 그치? 근데 but 그러나라고 했었을 때 지금 잘 들어 얘들아, 그러나의 세모를 쳐놓고 여러분들은 이 역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금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but이라고 하는 것과 however와 yet이라고 하는 이 역접들은요, 좀 알려드릴게. 역접은 역할은 전환을 해주는 거야. 뭘 전환을 해주냐면 소재의 전환이 발생을 하든지 흐름의 전환이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둘 다 발생하든지. 그러면 어떤 흐름이었냐면 소다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리에 놓여져 있을 때는 그거를 rubbish하고 garbage로 봤는데, 그러나 우리가 같은 물건을 어디에서 pedestal displayed in an art gallery, 어디에? 아트 갤러리. 한마디로 아트 갤러리에 놓여져 있는 이 받침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signed by some artist, 누군가에 의해서 또 아티스트에 의해서 사인이 되어 있고, and given a title such as waste, 쓰레기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여졌더라면 한마디로 위치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거죠. We would interpret,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거야. Its meaning, 그 의미를 어떻게? In a vastly different way, 매우 방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의미를 찾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굉장히 인간의 모순적 태도에 대한 얘기인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모순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얘들아 그냥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경향 자체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we would in fact, 사실 우리는 be inclined to, 여기서 be inclined to 하면은 얘들아 tend to 부정사랑 똑같아.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대. 에서 artistic form, 뭐로서? 예술적 형태로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컴마-ing네요. 무슨 구문으로 볼까요? 당연하게도 분사 구문이겠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 descrying 하면은 무슨 뜻? 발견하다예요. 발견하다. 뭘 발견하면서? A throwaway or materialistic society. 어떻게 해요? 낭비적이고 또 어떻게? 물질주의적 사회. 여기서 얘들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발견한다라고 하는 얘네가 의미를 찾은 거야. 의미를 추구하고 해석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낭비하는 사회와 물질주의적인 사회를 얘기하려고 혹은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거겠구나라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한다죠. Clearly, 명백히 그 캔의 위치, 한마디로 versus는 요거죠. 거리에 있는 것과 디스플레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 캔의 위치는 influence, 영향을 줄 거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죠. 간접 의문문이고요. 간접 의문문은 무슨 취급까지 해준다? 명사 취급까지 해준다니까. influence라고 하는 타동사의 얘가 목적절의 역할을 해주는 거겠지. 됐을까요? 어렵지는 않았네. 한마디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주제라고 하면은 소재 플러스 흐름일 테니까 이 주제는 같은 물체, 다른 위치, 다른 해석, 다른 의미, 뭐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주제지 않을까요? 같은 물체지만 다른 위치에 있어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경향에 대한 얘기는 해주는 거죠. 됐을까요? 하이라이트를 조금 쳐볼 건데 얘는 하이라이트를 칠 거는 딱히 없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They tend, 사람들은 find meaning in it because 왜? It is located in a gallery.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관점 차이가 나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뭐 할 거야? 그것의 의미를 찾을 거야. 어떻게? 4번 문장이에요. We would interpret its meaning in a various vast different way.
됐지. 또 마찬가지로 그걸 뭐라고 해석할 거야? 예술적이라고 볼 거야 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겠다. 뭐가? 위치라고 하는 게. 이 위치라고 하는 게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을까요? 6강의 2번도 어렵지는 않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해됐나요? 6강의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강의 3번. 짧다. 제발 4강도? 나쁘진 않아요. 아하. 보실까요? 6강의 3번입니다. 제가 옷이 오늘 이게 자꾸 이렇게 되네요. 요즘 나시를 입었는데 이게 괜히 입고 왔나? 그지 같네.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은데. 맞아요. 어깨가 좁다 보니까. 아니야. 원래 어깨 이렇게 넓은 건 아니지만 좁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근데 옷이 큰 거야. 옷이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생일 선물로 받았던 건데.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죠, 제가. 6강의 3번입니다. 자, 볼게요. The reliance on the computer. 조금 작아 보일까? 얘들아? 조금 크게 볼까? 차라리? 한 요 정도로 크게 보면 잘 보일까요? 그래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화면에도 잘 보이고. The reliance of the computer as a model for the operation of a human mind까지가 주어져.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동사는 may well prove. may well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동사고요. 어쨌든 앞에 싹 다 주어인데 의존이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될 거고. 어디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의존이죠. 뭐로서? 어떤 모델로서. 인간의 마인드에 대한 작동, 인간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 모델로 컴퓨터에 의존하는 건 아마도 proved to be as limited.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제한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다소 리미ted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지. As an earlier fascination with behaviorism, 뭐가 과거 행동주의에 매료되었던 것처럼 되게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는 거지. 이해됐니?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해. 그지? 근데 그거를 기계로 설명을 한다? 이런 거죠. Psychologists have already begun to recognize this flow of mind as a computer metaphor. 마음과 컴퓨터의 이 은유, 비유라고 하는 것의 flow, 어떤 결함이지. 한마디로 여기서 결함이라고 하는 걸 뭐로 볼 수 있어? 첫 번째 문장에는 limited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제한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some. 그러면 잘 봐봐. 3번 문장의 첫 번째가 some으로 시작을 하고 4번 문장의 첫 번째가 others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some과 others는 세트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건 여기서 얘기해 줄까?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입장 혹은 관점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야. 한마디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입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라고. 됐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have turned to culture anthropology,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을 돌렸는데요. 문화 인류학으로 눈을 돌렸는데 as a way of understanding the factors, 어떤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요인들은 뭔데요? outside any individual brain, 이 특정 인물들에 대한 뇌 외부에 있는 한마디로 외적인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 인류학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여기서의 outside라고 하는 것도 그래, 알려줄게. 얘가 지금 전치사잖아, 아가들아.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이라고 하는 게 명사지. 그러니까 잘 들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지금 앞에 있는 factors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줬으니까 얘는 형용사로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 준다면 뭐와 뭐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라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라고요. 됐나요? 어떤 특정 개인의 두뇌에 밖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눈을 돌렸는데, 근데 그 뒤에 있는 이 that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That help the individual make sense out of the world. 자, 여기서의 help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부어 자리. make도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어? to make도 올 수 있어. 됐을까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make sense.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아, make sense 하면은 이해하다고요. out of the world.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라는 거지. 됐니? 아, 첫 번째 관점은 뭡니까? 두뇌 밖에 있는 외부적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 인류학을 설명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others, 다른 사람들. 이 사람에 따르면 또 이 사람은 누구냐면 one of the founders of cognitive psychology. 인지심리학이고요.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인지심리학의 선구자 뭐라고 할까요? 창시자, 그래요.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저 사람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find 뭐라고 발견했냐면 대신 명사절 접속사고요. The computer analogy, 이 컴퓨터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carries with it, 그것과 함께 수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An unfortunate shift, 불행한 변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불행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불행한 전환이 있어. From A to B, 뭐에서 뭐로? A에서 B로. 뭐가? 의미를 찾는 어떤 구성에서, 의미의 구성에서 뭐로?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정보의 처리로. 구성에서 처리로 가는 불행한 전환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됐을까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지금 마음하고 컴퓨터를 비유해줬다라고 하는 한계점 자체가 의미를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정보 처리화 시켰다라고 하는 변질이 되었다는 얘기란 말이야. 됐을까요?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문화 자체, 문화 인류학을 통해서 두뇌 밖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에서는 뭐를 얘기해 준 거냐면은 그거 자체를 의미를 구성하고 그것을 정보 처리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변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플로우가 있었고 리미티드가 있었다라는 거지. 제한된 관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마지막 브루너's reflection이면은 앞에 있는 브루너하고 붙여 읽어야 되니까 4, 5번 문장은 같은 설명이겠네. 그럼 Brunner reflection on the limits of the machine model이라고 하는 거. 기계 모델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성찰이. 기계에 대한 기계 모델 한계에 대한 이런 성찰 자체가 leading back to humanistic impulses, 뭐로? 인도주의적인, 여기서는 그쵸, 인본주의적인 강조로 갔다라는 거야. 인본주의적인 강조로 되돌아갔고요. On narrative and storytelling, 뭐 그런 것들을 서술함에 있어서 뭐로써? As essential ingredients in understanding human cognition, 인간의 이런 인지를 이해하는 어떤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서술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본주의적 강조로 되돌아갔고요. 한마디로 최종 지향점 자체가 걔네들의 성찰이라고 한다면 플러스적인 요인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서술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화 처리한 거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서술을 할 거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A fascinating intellectual journey, 이러한 매력적인 지적 여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지적 여정은 어떤 지적 여정인데? 대신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reveals both A and B, 그 파워와 and the limit, 한계점, 컴퓨터 가이드로서의 컴퓨터의 한계점과 이 권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뭐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됐을까요? 그니까 지금 주제 자체로는 고르기는 어렵지는 않아. 주제는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어쨌든 인간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컴퓨터에 비유하는 것이 갖는 한계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한계점 자체를 첫 번째로는 두뇌 밖에 있는 외부적 요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것을 의미를 찾아가지고 정보 처리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 최종 지향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적으로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서술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컴퓨터의 힘과 한계라고 하는 그 양면을, 이 양면을 이해하고 같이 수용하고 포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이나? 오케이, 좋습니다.
되셨나요? 얘도 하이라이트 마지막으로 치고 4강으로, 4강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칠판이 점차 더러워지고 있죠? 7강 시작하기 전에는 칠판 한번 싹 닦고 시작을 해야겠다. 지문 어렵지 않나요? 괜찮나요? 이해는 좀 되나요? 이해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셔서 아니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첫 번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여요. 얘가 중심 소재고 딱히 역접이 없잖아요. 맞죠? 역접이 없다는 얘기는 흐름이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잡으시면은 첫 번째 이 주어까지가 소재고 흐름을 리미티드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본 거야? The flows of a cube, the mind as a computer metaphor라고 하는 게 중심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성찰에 있어서 뭐가 이 성찰이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잖아. 한계점에 대한 설명을 이제 어떻게 성찰을 했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인본주의적인 강조를 어떻게 서술을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 both the power and the limited computers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를 해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됐을까요? 덥긴 하네. 아침에 좀 추웠는데. 돼지라 그래요. 돼지라 이제 막 좀만 말해도 이제 숨이 벅차고, 헐떡헐떡거리고, 덥고, 네,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뭐 그렇죠. 6강의 4번이고요. 난이도 같은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기는 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질문들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알겠죠? 주제 찾는 거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찾는 거고 핵심 내용이라는 얘기는 강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제 제목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4번이고요. 얘들아, 여러분들 지금 러닝 타임이 32분 55초, 56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힘드신가요? 30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물론 필기하시느라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셨을 수는 있겠지만 잠깐 물 마시고 오셔도 되고요. 잠깐 멈추셨다가 물 마시고 오셔도 되고 저는 그냥 한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4번입니다. 바로 가도록 할게요. In the escape that reading literature provides through vicarious identification and comparison with other life, plac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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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끊으시면 되겠네.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첫 문장을 보면 굉장히 길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주절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위가 주어고 activate 동사가 our imagination이라고 하는 목적어까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가 중심 소재를 잡을 수 있는 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자, 이제 보자. In the escape that 뭐를 탈피하기 위해서, 뭐를 도피하기 위해서. 어떤 도피야? that은 이제 앞에 있는 escape를 받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요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아니면은,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보시면 문학을 읽는 것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도피 속에서 뭐를 통해? vicarious identification. vicarious 하면은 어떤 거라고 보면 좋을까? 간접적이다라고 볼까요? 뭐라고? 대리적 동일시래요. 대리적 동일시. 대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간접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대리적 동일시를 통해서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다른 생명체와 장소와 시대를 비교해주고 내가 주인공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도피 속에서 알겠죠? 우리는 어떤 상상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데요. 그것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동격이겠죠. 동격.
uniquely human ability to explore an alternative set of ideas and experiences.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에요. 응?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고 뭐를 대안적인 생각들과 경험들을 탐구하는 능력은 인간의 능력인 거야. 그런 것들은 어떤 건데? 대신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are outside our present environment. 우리 현재 환경의 외부적인 것들이란 말이야. 응? 또 that may not even be real. 그것 자체는 또 현실이 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대신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얘가 1번이고요. 오케이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학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도피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냐면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되고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일 뿐더러 인간의 고유 능력일 뿐더러 우리가 현재가 아닌, 그렇죠? 현실 밖의 것이죠. 이해됐니? 굉장히 중요한 문장 같았어요. 자, as opposed to, 자, 체크해보자. as opposed to 무슨 뜻이야? 무엇과 반대로라는 뜻이야. 그죠? 무엇과 반대로. The perception that receive and process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light, sound, and shape, and find meaning in it. A sunset, imaginary, 그냥 이렇게만 볼까요? 대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게도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receive가 1번, find가 2번 이렇게 해서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요렇게까지를 묶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상상력에서는 이 과정이 반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럼 앞에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판단을 해보자고. 그럼 어떤 인식이냐면 that receiver processes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빛, 소리, 형태를 통한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그 인식. 그리고 그것 안에서 의미를 찾는 그 인식과는 반대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문장 같았어. 알겠죠? 그러니까 더 프로세스라고 하는 저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이 과정은 외부 정보에 대한 수용, 외부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것 안에서 의미를 탐구하는, 그치? 의미를 탐구하는 능력.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집어져서 역전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reversed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여기서 너네는 어떻게 역전되고 어떻게 뒤집어졌지? 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딨냐? translating 분사구문이겠네요. 컴마가 여기 찍혀 있으니까. 컴마 ing가 아니라 여기서 그냥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네. 동명사 주어일 수도 있지만 컴마가 찍혀 있고 뒤에 주절이 또 시작이 됐으니까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앞에 것도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어떤 단어들을 해석하는 건데 우리가 읽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읽는 단어를 잘 들어. read 잘 봐봐. read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여기 사이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니? 네. 그 다음에 into라고 하는 게 전치사고 이때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야. 그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는 것에 대한 단어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행위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populate,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채울 수 있어요. 뭐를? 우리의 내적 세계를. in ea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면 뭐랑 동일해? 관계부사랑 동일하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겠죠. imagery, 상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로부터?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지각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감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의미를 찾는 행위인데 감각을 받아서 외부 정보를 받아서
외부 정보를 받아서 의미를 찾는 게 지각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우리는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단어를 읽음으로써 어떻게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를 찾아내는 거다라는 거죠. 기억 속에 있는 이 내부적 세계를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됐나요? 그랬을 때 밑으로 볼까? For example 이라고 나와 있네요. For example 무슨 뜻? 예를 들어서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뭐 해? read house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 and picture 그리고 그린단 말이야. 어떠한 표현을 어떠한 표상을 그려낼 거야. 뭐로? 기억으로부터 집을요. house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기억 속에서 있던 집에 대한 표상 자체를 떠올리게 될 건데 it is our imagination 지랄 대신데 이거를 강조 구문으로 볼 수 있을까? 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때시 이때 강조 구문 조금 길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도대체 무엇이야 그러면? 상상력이라니까. 우리의 상상력이야.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The complex interweaving perceptual memory. 오케이. 여기 문장에서 여기 문장이라고 볼까요? 안 보이겠네. 여기 완전 위에 요거 위에 아까 선생님이 지각 이렇게 써놨잖아. perception as opposed to perception 이렇게 되어 있던 거 있잖아. that receives and 그거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지각과 요거에 있었던 기억이 함께 엮여져 있는 거야. 복합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복잡하고 interweaving, 얽혀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도대체 뭐다? 상상력이다.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식처럼 써보자고.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합쳐져 있는 거고요. 그렇죠? The literature activates, 뭐가 문학이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지각 플러스 기억이고 컴마 ing 무슨 구문? 분사 구문. releasing 뭐 해줌으로써? 방출해주고 내보내주는 거야. 뭐를? A latent creativity. 어떤 거? 그 잠재적인 잠재적 창의성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대순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The writer, 그 작가는요, may provide the blueprint, 어떤 청사진을 제공해줄 수 있겠죠. And the reader는 묘사할 수 있어. 뭐를? Literature의 many rooms를요. 많은 방들을요. 문학의 많은 방을 짓는 건 독자고 작가는 청사진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독자가 그려내는 거야. And like any satisfying occupation, 많은 어떤 일들과 마찬가지로 만족감을 주는 일들과 마찬가지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gratify,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부여할 수 있어요. 만족시킬 수 있어요. 뭐를? 상상력 있고 창의적인 능력들을요. 됐나요? 그러니까 문학의 창의적인 것에 있어서 문화의 창의성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의 집합체였어? 지각적인 능력과 어떤 기억적인 능력에 대한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았던 지문이네. 뭐 그나마 조금 헷갈렸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괜찮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조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조금 중요해 보이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activate imagination 하는 거 뭐를 할 때? reading literature를 할 때 보이실까요? 보이네요. reading literature를 할 때 we activate our imagination을 해준다. 그런 것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해주는 거지. 그래서 as opposed to perception, 지각과 반대로 상상력 속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반대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지각과 상상력은 반대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 상상력 속에서는 말을 번역하면서 우리는 내적 세계를 채우는데 그 내적 세계라고 하는 것들은 뭐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생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 우리는 기억 속에서 어떤 표상을 한다는 거. 그래서 뭡니까? imagination이라고 하는 거가 perception과 memory의 집합체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잠재적인 창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작가는 그냥 어떤 설계도나 청사진 정도만 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독자들이 그거를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상상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창의적인 능력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문학에 대한 상상력의 역할 정도로 보시면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6강도 해설을 마쳤습니다. 6강 해설 마쳤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고생 많으셨고 또 7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